이 문제는 코드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드가 왜 필요한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여러분들이 대문자로 이제 A를 입력을 하잖아요. 자, A를 입력을 해서 컴퓨터 모니터에 A라고 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컴퓨터가 이 A라는 것을 A로 문자로 인식을 할까요?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이고요. 컴퓨터는 이진수로 모든 값들을, 데이터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1000001이라는 숫자로 바꿔줘요. A 값이 들어오면은 이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표로 해서 미리 약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코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하고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코드로, 약속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고 정한 겁니다. 자, 그 코드가 예전에 사용했던 코드가 BCD 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BCD 코드, IBM사에서 만든 코드 방식이고요. 총 6개의 비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6개의 비트로 되어 있다라면은 2의 6승계의 정보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24개의 자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파벳의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이런 거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CD 코드는요. 처음에 그냥 수치 계산하기 위해서 단순히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소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영소문자는 64개 다 포함하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아스키 코드예요. 아스키 코드는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미국 표준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총 7개 비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의 7승계가 되고요. 128개가 되기 때문에 128개 정보 중에서 이제 영소문자, 대문자까지 다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통신 제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PC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가 일반적인 코드가 아스키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A라는 값을 어떤 코드로 이해를 하느냐, 아스키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만약 B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문자 B.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0010이 되는 거예요. C는 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FCD는 그 확장된 BCD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8개의 비트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6개가 되고요. 이건 PC용이 아닙니다. 중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유니코드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니코드는 국제표준입니다. 국제표준 2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2바이트 1바이트가 8비트입니다. 그래서 16개의 비트죠. 그래서 2의 16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국 공통 국제 문자 부호를 체계를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유니코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문자를 다 표현을 할 때는 한 이 정도 크기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니코드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번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페리티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존 비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디지트 비트 이렇게 나뉘는데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BCD 코드에서 디지트 비트는요 4개의 비트로 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BCD가 되든 ASCII가 되든 FCD가 되든 디지트 비트의 영역은 이렇게 이제 4개의 비트로 되어 있고요. 존 비트가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냥 데이터를 표현하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존 비트와 디지트 비트로 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되고, 그 비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페리티 비트가 이제 앞쪽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데, 페리티 비트는요,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비트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일 BCD 코드로 해서 이제 11000 0이라고 보내잖아요. 그죠? 보내면은, 전송하는 중에 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다른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숫자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바뀌었을 때 이게 바뀐 것인지 원본 데이터가 맞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 페리티 비트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 방법은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을 부가를 해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그 비트를 페리티 비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러를 검출하는 이제 방식이 페리티 비트 방식도 있지만 해밍 코드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해밍 코드는요, 페리티 비트의 단점을 보호하는 겁니다. 페리티 비트는 오류를 검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류가 발생했다, 안 했다라는 것만 판단이 됩니다. 교정이 안 돼요. 문제는. 그래서 해밍 코드는 에러 검출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할 수 있는 코드 방식이다. 기억을 하십시오.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쭉 읽어보시면 정답이 보일 겁니다. 유니코드는 4바이트가 아니죠. 2바이트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